안녕하세요. 땡스에두입니다. 과학 수업 두 번째 차시.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과학실 안전수칙하고 그 안전장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셨답니다. 근데 수업 내용이 완전 찐 리얼 그 질문 수업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실험실 안전수칙과 실험실 안전장치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교과서 그림 보고 까바놀이 하고 질문 만들기 하고 또 우리 과학실에 이 안전장치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 오늘 어떠셨나요? 자, 네. 마이크 옮기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었어요. 네. 처음 컨설팅 받을 때는 이 수업이 좀 지루하거나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또 이런 수업을, 이 안전장치에 관련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좀 옮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얼굴을 못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마이크만 옮겨가고 있습니다. 동기유발로 제가 저는 그냥 그림 까바놀이 하기로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동기유발로 안전사고 사례 5가지를 보여주셨고요. 거기 내용은 연필 거꾸로 잡고 있다가 친구 머리 쳐서 눈 찌르고 어이구 무서워라. 물로켓 만들 때 칼로 손가락이 잘린다는 거나 화산 폭발 실험에 바람이 불어서 전신 화상을 당하는 거, 또 알콜 램프 채우다가 이렇게 바람이 또 불어서 친구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는 뭐 이런 사례들을 선생님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충격 먹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좀 더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동기 유발 자체로도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문 수업을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공책은 교과서를 보고 까바놀이 먼저 하시고 질문 만들기 바로 이어 실시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은 까바놀이랑 질문 만들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과학 1차시 수업 영상 꼭 살펴보시고 까바놀이와 까마놀이를 이해하셔야 이 수업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 링크 달려 있으니까 그 링크 보시고 한번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진행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과서 보고 까바놀이를 먼저 하고 질문 만들기를 바로 이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짝을 이동해서 질문 교환놀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을 5개 만들 거면 앞작가 3개를 하고 뒷작가 2개를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또 거기에 대한 대답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게 참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네. 아이고, 질문 교환 놀이까지 하셨네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질문 만들기 합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질문 수업 강자십니다. 질문 교환 놀이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앞에 짝기 3개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뒷짝과 또 다시 2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만들어져 있는 질문을 새로 만난 친구끼리 하나씩 교환해서 증가시켜가는 상태입니다. 질문 교환 놀이는 앞에 짝과 만들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운다는 의미도 있고요. 질문을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 앞의 짝이랑 제대로 학습을 안 한 학생이 있다면 이 짝을 바꾸었을 때 다시 질문을 만들거나 교환함으로써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결손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질문 교환 놀이 이런 거 한번 수업에서 흐름도에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수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대답을 주고받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질문이 가진 힘이라는 거. 질문은 답을 스스로 향해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셨는지요? 네, 그 다음에는 입금 질문으로 진행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입금 질문은 실험할 때 나온 폐수는 왜 폐수통에 넣어야 될까? 네, 이걸로 해서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공책에 많이 적은 것을 입금 질문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입금 질문 던져셨을 때 짝끼리 하시고 전체 발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방법 활용하셨습니까? 네. 당연하죠. 저도 이제 질문 수업 3년 차라서 그 정도는 척척합니다. 네. 네. 짝대화로 해서 생각을 열고, 네.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는지 알아보는 순간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꼭 먼저 짝대화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책을 살펴보니까 교과서를 보고 짝이랑 번갈아 읽고 질문 3가지 또 만들었네. 이번에 거는 지금 현재 수업 내용이 보니까 실험실 안전수칙, 질문 만들기 3개, 그다음 질문 교환놀이 2개, 다시 실험실 안전장치, 질문 만들기 3개. 요렇게까지 하셨고 질문 만들기 이렇게 패턴 하셨잖아요. 그건 총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네. 총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공책을 보니까 안전장치를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활동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세 번째 활동은 우리 과학실에서 실험실 안전장치 8개 찾기였거든요. 이번 수업의 킥,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컨설팅 받을 때, 괜찮다 정도였는데, 5, 6학년 그 학생들이 이 정도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잘 참여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까바놀이로 질문 만들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질문이 만들어진 덕분에 호기심도 생기고 또 전체적인 내용도 파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걸 할 때 좀 알아야 뭐 재밌거든요. 그때 이미 전반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아마 이 찾기 놀이가 더 즐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컨설팅을 할 때는 찾는 것도 놀이 형태로 하면 좋겠다. 학생들끼리 둘이서 한 명이 가서 찾아보고 또 한 명이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놀이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선생님은 어떤 놀이 형태를 구축하셨는지요? 네. 짝이랑 같이 가위바위보를 먼저 해서 이긴 친구가 안전장치 1개를 찾고 그리고 그 위치를 짝에게 돌아와서 설명을 해주면 다음 짝이 바톤 터치를 받은 짝이 가서 다른 안전장치 1개를 더 찾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의 뜻은 처음에 만약에 소화기를 찾았다. 그러면 자리에 돌아와서 소화기가 과학실 구석이 어디에 있더라라고 말해주면 다음 짝은 그 구석에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자기가 또 다른 안전장치를 찾아와서 짝한테 설명한다는 뜻이죠? 네. 네. 재밌었겠네요. 시간 소요는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이 놀이의 시간은? 네,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짝이랑 놀이하면서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찾으러 가는 학생이 좀 느린 친구가 있었을 때는 기다리는 짝이 너무 안 온다면서 네, 저한테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학생들이 찾은 것을 공책에 적어 두었는데 이 공책에 적을 때 하나씩 찾아와서 적은 건지 아니면 마무리에 전체를 정리한 건지. 전체 놀이 소요 시간이 아까 5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마무리에 정리했습니다. 그때 우리 과학실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찾는 과정에서 이게 배전함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학교 배전함은 배전함이라고 딱 글자가 쓰여져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좀 갸우뚱거리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얘들아 배전함은 뭐 하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학생들이 다 같이 전기를 차단하는 거라고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질문 수업이 이제 스스로 배움을 주는 게 맞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짝이 찾으러 갔을 때 또 책을 보면서 나는 뭐 찾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스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배전함에 우리 학교의 배전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저거가 맞네, 저 배전함이 맞네라고 네,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너무 멋진 수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던 내용이 질문 수업의 백미인데 학생이 스스로 배움이 뭐 할 건지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 책을 읽으면서 단어들을 용어들을 익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용어들을 익힌 것을 그냥 둔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를 나누게 했고 또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이 용어를 흡수를 합니다. 몇 번의 반복이 이루어지죠. 이런 반복들이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질문 수업의 핵심인데요. 제가 볼 땐 너무 멋지게 질문 수업을 잘 완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배운 글쓰기도 애들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몇 권을 이제 읽어보니까 뭐 직접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신기하고 기억이 잘 된다. 우리 학교에는 눈세척기가 없어서 걱정이 되던데 이제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학생들의 글이 되게 좋은데 수진 선생님 첫 시간에 수업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마지막 후기 들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저 혼자서 떠드는 수업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가 돼가지고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교사인 저 자신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요. 학생들도 벌써 끝났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으러 다닐 때 너무 재밌어 하니까 저도 어깨도 좀 으쓱하기도 하고 내가 수업을 좀 잘했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컨설팅 받기 잘했다. 수석 선생님 좀 대단한 것 같다. 네. 네. 컨설팅 받을 때는 이 수업이 잘 될까 좀 고개도 갸웃갸웃하기도 했는데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역시 질문 수업을 더 배워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각오를 좀 더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교사는 수업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전문성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당당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과학 수업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나눔해 주셔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1차시 이제 단원 개강 들어갈 텐데 그 수업들도 정리하셔가지고 또 우리 다른 선생님께 함께 나눔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질문 수업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수업이 없거든요. 수업 힐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